토트넘의 2025년 첫 경기 20라운드의 상대는 전반기에 토트넘에게 패배를 안긴 팀, 토트넘이 쉽게 이겼던 맨유를 2대0으로 또 이겼던 팀, 토트넘이 리그 1위 리버풀에게 6실점 대패를 당했는데 3대3 무승부를 만든 팀, 최근 5연승을 하고 있는 팀, 현재 리그 5위로 토트넘과 승점 8점 차의 팀 뉴캐슬을 상대하게 됩니다. 자, 쫄지 마십시오.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토트넘은 4일이 지났지만 영입된 선수 없고 양민혁은 엔지 감독이 언급한 걸로 봐서는 올 시즌 공격수가 전멸되지 않는 이상 출전할 리 없을 것 같고 입지도 불안합니다. 우도기는 10주간 이탈하게 되었고 벤탄쿠르는 한 경기 치른 후에 곧바로 경고 누적으로 뉴캐슬전에 출전 불가입니다. 센터백은 여전히 전멸이고 엔지 감독은 선수들이 일주일 사이에 컨디션 난조 선수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때로는 초토화라는 단어가 너무 오바스럽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초토화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합니다. 6만 5천 관중들에게 또 실망을 주게 될까요? 토트넘은 최근 홈 6경기에서 딱 한 번 이겼을 뿐입니다. 입스위치, 풀럼, 로마 이 팀들을 상대로도 이기지 못했고 4실점, 3실점, 6실점, 2실점 실점도 겁나게 많이 했습니다. 최신식 구장이 골이 많이 나와서 좋은 구장인 걸까요? 무실점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팅 업체에서도 토트넘이 승리할 거라는 예상은 거의 없기도 합니다. 기적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죠. 뉴캐슬은 5연승이라 그런지 평가가 매우 좋습니다.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인다나 어쨌든 토트넘은 공격력에 비해 수비가 취약하고 뉴캐슬은 조직력 자체가 돋보이면서 안정적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3실점 패배를 할 거라고 봤고 다득점 경기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기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압박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토트넘은 압박을 당하면 제대로 풀어내질 못했던 팀입니다. 풀백이 포스터 골키퍼에게 패스하는 순간 진짜 심장 떨리게 조마조마해 합니다. 엔지 감독이 이겨내라고 계속 하라고 지시한 만큼 이런 장면은 분명 많을 겁니다. 그걸 풀어낼 수 있다? 그럼 토트넘이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이 동시에 출전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패스를 받아주고 풀어내줄 수 있는 선수, 그 패스를 다시 받아주려는 선수가 있어야 공격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수비수들만 알아서 해결하라고 뒀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뉴캐슬도 압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압박 1위 팀이니까요. 뉴캐슬도 수비가 불안할 때 있습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 최다 실점이 4실점입니다. 그런데 그 4실점이 맨시티, 아스날, 첼시, 리버풀 이런 팀에게 한 게 아닙니다.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4실점을 한 거예요. 브렌트포드 에이스 공격수에게 개인기에 털려서 실점하고 4골 모두 강력한 임팩트 있는 슈팅의 골들이 아니라 공격 과정에서 수비를 뒤흔들었고 가볍게 슈팅한 것들이 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에게도 3실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뉴캐슬이 정말 대등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후반전에 리버풀이 좀 더 우세함을 보여줬죠. 그런데 박스 안에 볼이 들어오기만 하면 실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토트넘 공격진들이 6일을 쉬었고 컨디션만 문제 없다면 충분히 상대를 흔들어 놓는 팀이기 때문에 분명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4강전을 대비하는 상황은 진짜 절대 아닙니다. 엔지 감독이 인터뷰 때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 때문인지 미안함은커녕 너무 당당하니까 더 싫어지는데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8위 팀을 맡아서 5위로 올려놓았다는 걸 잊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럼 올 시즌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우선 선수들의 부상 문제를 감독의 탓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설마 진짜 뉴캐슬전에서 또 부상자가 나올까요? 와, 진짜 부상 후보 선수 토트넘에 지금 많습니다. 포로, 비수마, 클루셉스키, 사르. 와, 진짜 끔찍합니다. 최근 클루셉스키는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토트넘 같은 미래 없는 팀에 있지 말고 AC 밀란으로 와라.
쿨루셉스키의 선배님 질라탄이 그랬다나 어쨌다나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을 쿨루셉스키로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 50%만 맞다고 봅니다. 쿨루셉스키가 중앙 지향적인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는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쿨루셉스키의 스태미너에 감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윙어로 나올 때는 진짜 어떨까요? 과거와 똑같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쿨루셉스키에 대한 비판 정말 많았잖아요. 손흥민을 제외한 공격진 윙어들이 양발 능력이 매우 떨어지면서 방향에 따라서 패스를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날카로운 공격을 만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오른발이 약하다 보니까 한번 접어야 하고, 존슨은 왼발이 안 되니까 아예 접지도 못하고, 손흥민을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보라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양발 능력이 클루셉 존슨보단 나은 메디슨이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메디슨은 레스터 시티에서도 종종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메디슨보다 더 낫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경기 중에 서로 변화를 갖긴 하지만 토트넘은 멀티 포지션을 제대로 소화할 만큼 뛰어나지 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자리를 바꾸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직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멀티 포지션은 진짜 솔직히 손흥민 말고는 없거든요. 이번에 손흥민이 골을 넣기 위해서는 꼭 힘을 빼야 합니다. 지금 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욱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에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릴렉스. 그리고 디애슬레틱의 지적처럼 문전에서 볼을 받는 횟수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건 근데 동료들이 패스를 줘야 가능한 건데 참. 손흥민은 지난 시즌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 트리피어를 완전 털어버리면서 2개의 어시스트를 올린 건 진짜 최고였죠. 뉴캐슬은 이제 트리피어는 거의 없는 존재입니다. 리버라멘토가 출전하게 될 텐데 얘를 지워버려야 합니다. 스펜스가 오버만 하지 않으면 손흥민과 멋진 호흡도 기대해 볼만 하죠. 토트넘이 경기를 앞두고도 훈련 영상조차 올리지 않으면서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가 어떤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참 처량하게도 1위를 하고 있는 리버풀은 분위기가 어떨까 하고 둘러봤는데 훈련 영상인데도 2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고 영상도 정말 밝더라고요. 이게 1위의 위험입니다. 맨시티도 훈련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지 않아요. 맨유 역시 마찬가지고요. 토트넘은 어느 순간부터 NG 감독 인터뷰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리버풀의 훈련 영상을 보면서 토트넘과 너무나 다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토트넘이 훈련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걸 전제하겠지만 리버풀은 야외 훈련 때 곳곳마다 수비 모형들을 비치하면서 선수들의 슈팅을 어렵게 해놓았습니다. 선수의 몸보다 더 훨씬 크고 높게 말이죠. 그러면 슈팅의 정교함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각포는 수비 벽이 있는 상태에서 2번 연속으로 득점을 실패하자 수비 모형을 때리면서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영향력 있는 훈련 아닙니까? 이거 뒤져보니까 클록 감독 때는 없었더라고요. 슬롯 감독이 맡은 후에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은 훈련하는 걸 보면 수비는 있지도 않고 그냥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려서 손쉽게 넣는 그런 훈련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봐도 리버풀과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뉴캐슬 이길 것 같냐고요? 기적의 영역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십시오. 기적을 응원할 뿐입니다. 손흥민이 새해 첫 골 선물 줬으면 좋겠네요. 손흥민 파이팅! 토트넘 위기 탈출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